쉽지 않은 주식시장, 오늘 밤도 얼마나 고생 많으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타파하기 위해서 주식공장 신나게 돌려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하는 멘토님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3부 주식공장장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너무 반가운데요. 네. 우리가 2부에 이어서 3부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지나가지고 이렇게 만나뵙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좀 시장을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 나올 때 좀 제가 웃으면서 나올 수 있겠다 싶었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좀 없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런 종목들 제가 좀 추려오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 1시간 방송 좀 집중하셔가지고 그런 섹터와 그런 종목들 나의 포트에 좀 담아가지고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좀 많이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도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제나잉크와 함께 들어보시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해당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요. 노란색 링크가 하나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만 하셔도 바로 우리 오픈톡방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고요. 3부 주식 공장장이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야지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찍고 입장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방송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노란톡방에 들어오는 것도 정말 중요할 텐데요, 멘토님. 노란톡방에 또 들어오면 뭐가 좋아요? 일단은 1시간 이 방송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장중에도 시시각각으로 저랑 소통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마감하고는 제가 또 장 마감하고서 그 시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 날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지까지도 조명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다음 날 매매에 임할 때 분명히 다르겠죠. 그렇죠. 다르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알고 시장을 알고 주식을 매매하냐 모르고 매매하냐가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날 텐데요. 우리 멘토님의 노란톡방 안에서 좀 어떻게 수익률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종목을 좀 공략했는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그럼 함께 만나볼까요? 네, 좋죠. 네, 바로 제나잉크와 함께 이번 수익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수익률 랠리가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노란톡방 상황이 어떤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이로스 멘토님의 오픈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많은 수익률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최근 수익률, 그중에서 주요 수익률만 하나하나 뽑아왔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우선은 가장 최근에 매수 공략하셨던 푸드나무입니다. 푸드나무 저희 방송 공략주로 알려진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으로 24% 상승이고요. 또 히림도 있었죠. 히림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을 받자마자 시세가 나올 때쯤 정확하게 찝으셨고요. 해당 종목으로 60% 가까운 수익률 만들어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저희 2부 승부사 대결 때 카이로스 멘토님께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SK바이오사이언스 41% 슈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선알미늄이 있죠. 해당 종목 39%, 40% 가까운 수익률이 나타났고요. 또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35% 상승권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한 자릿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두 자릿수, 거기서 우리 50% 넘는 수익률도 챙겨가고 있는 노란톡방이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만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수익률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지금은 활짝 문이 열려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요. 링크 따라서 입장하시며 여러분도 해당 수익률처럼 큰 수익률 차곡차곡 모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이 주요 수익률 중에서 조금 짚어보고 싶은 종목 어떤 종목인지 멘토님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우리 어떤 종목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제일 일단- 만족스러웠던 거 하나만 골라주세요. 네, 일단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제약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뭐 선입견들이 있어요. 위험하다. 좀 제약 바이오 자체는 좀 위험하다.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도 분명히 있는데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전에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동국제약이라는 종목도 그렇고 다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거든요. 제약 바이오라고 하더라도 뭐 신약 개발 이슈가 있어가지고 임상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단순히 그거 하나만을 목 놓아서 기다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져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리스크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종목들 가져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안정적인 매매를 저는 좀 추구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임에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드린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노란톡방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네옴시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아이폰 관련된 종목도 있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전에 태조 이방원이 좀 떴을 때도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제가 관련된 종목들 뭐 5종목 이상 말씀드리면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었는데 사실은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도 그렇고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들도 그래요. 어떤 종목을 좀 말씀드린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좀 시세가 나왔다고 거래량이 터졌다고 쫓아가는 그런 급등주를 좋아하는 스타일 자체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 보니까 한 발짝 혹은 뭐 반발짝 빠른 매매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좀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섹터 내에서 좋은 종목을 찾는 그런 매매를 좀 제가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매매가 좋다.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가져가는 그리고 섹터를 좀 선점해서 앞서서 나가는 그런 매매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좀 끝까지 보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안전된 수익 그리고 여러분 리스크 없이 꾸준한 수익을 원한다면 아래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링크 타고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우리 멘토님 픽으로 가장 먼저 살펴봤는데요. 저희 방송 공략주로 잡아드렸던 푸드나무 해당 종목 24% 단기간 슈팅입니다. 이 종목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푸드나무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멘토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시세 상승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모멘텀 거리가 좀 몇 가지가 있었던 종목이에요. 일단 뭐 월드컵 특수로 인해 가지고 음식료품 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모멘텀 그리고 뭐 거기에 더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격화됨에 따라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사료 곡물 관련된 이슈로도 엮였던 종목이다 보니까 모멘텀 거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단순히 뭐 모멘텀 거리만 좋았냐, 뭐 월드컵이 있어서 들어가서 상한가 내는 종목을 찾아낸 거냐, 그거 아니겠죠. 그러한 그 모멘텀 거리라든가 갈 수 있는 섹터가 인 종목이면서도 그 안에서 차트를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푸드나무 같은 종목은 제가 이제 진입 가격을 드렸을 때 굉장히 저점 눌림목 구간에 있으면서 이 종목의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는 핸들링할 수 있는 그 세력들의 수급이 여전히 좀 유효했어요. 그랬던 종목이다 보니까 뭐 다행스럽게도 100%라는 건 없죠. 다행스럽게도 제가 예측한 대로 상한가 말면서 청산가까지 좀 만들어냈었던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었던 종목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또 우리가 이 종목 빼고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을 안 짚고 갈 수가 없죠. 무려 히림으로 57%입니다. 한 종목으로 60% 가까이 가져갔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종목 오늘 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히든 종목들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방송 중에는 공개가 되었지만 정확한 타점을 중요시하는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야지만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에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 오늘의 히든 종목도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멘토님 통해서 히림은 어떤 전략이 숨겨져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히림 같은 종목은 아시겠지만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시세 상승이 좀 컸었던 종목입니다.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뭐 네옴시티다 뭐 빈살만 뭐 방한한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때서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슈였고요. 우리가 분명히 한 발짝 혹은 뭐 두 발짝까지도 먼저 선점해서 좀 매매할 수 있었던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초보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뭐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이제 막 급하게 따라 들어가는데 그렇게 매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관련주, 그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 중동발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무조건 아무 종목이나 들어간다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좀 차트를 좀 볼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좀 분석할 수 있어야지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매매 잘합니다. 잘하고 또 오늘도 그런 종목들 많이 가져왔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또 우리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정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 정말 그 저점 그리고 이슈까지 파악해서 종목들을 정확하게 또 선별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멘토님께서 하는 공략 종목 또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까지 스캔해 주셔야지 지금 바로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께서 본 오늘 시장이 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멘토님. 네, 네네. 한 줄평 한 줄평. 부탁드릴게요. 한 네. 줄평이라고 하면은 뭐 우려되는 산타 박스권. 아, 우려되는 산타 박스권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려되는 산타 박스권이라고 말씀하신 거면 아무래도 지금 시장을 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뭐 재지 관련주까지 좀 의도하시면서 박스권이라는 말을 또 넣어주신 건가요? 전혀 그건 아닌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까 일부에서 우리 빅머니 멘토님께서는 증시야 울지마 산타는 없단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네, 우리 조카가 또 보고 있을 텐데 또 정말 산타가 없다고 생각할까 봐 좀 우려가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부디 좀 산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마음은 들었는데, 그렇죠. 네. 벌써 12월 말이 다가오면서 지금 산타 박스권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오늘 시장 정리 들어볼게요. 일단 제가 뭐 산타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 뭐 전일 미증시부터 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전일 미증시가 사실은 처음에 출발은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송 끝나고도 미증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어찌됐건 전일 미증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출발은 좋았어요. 시초에 이제 출발은 좋았는데 연준에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죠. 금리 인상 뭐 계속 할 것이다. 그런 그 발언이 있고 나서 미증시가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오늘 어땠나요? 우리 시장 오늘 생각보다는 견고하게 잘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쨌든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좋지 않은 것은 맞아요. 뭐 그리고 중국 관련된 이슈도 좋지 않죠. 지금 뭐 코로나가 다시 또 재확산되고 있는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 무너지고 중국 증시도 지금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연준의 발언은 계속적으로 좀 강경해지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또 국내 이슈만 놓고 봤을 때 뭐 전기전자 업종이라던가 뭐 자동차라던가 철강이라던가 뭐 2차 전지, 뭐 은행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을 좀 견인할 수 있는 업종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12월이 됐다고 산타 랠리를 기대하기는 솔직한 말씀으로 어렵겠죠.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산타 박스권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산타 박스권이 올 거고 산타 랠리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에서 떠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겠죠. 이런 시장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뭐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올라가는 섹터들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산타 랠리를 기대하면서 뭐 이 종목 저 종목 쇼핑을 하지는 말자.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좀 우리가 주목하고 그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내 포트에 담아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거꾸로 반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섹터냐? 반도체도 안 가고 자동차도 안 가고 2차 전지도 안 가는데 어떤 섹터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방송 내용으로 준비해 온 게 있으니까 방송 시청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섹터 내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어떤지 좋은지 잘 판단해 보시고
그러면서 좀 도움을 받아보시면 이 어려운 산타 박스권 장세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멘토님께서도 이런 어려운 산타 박스권 장세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히든 종목을 좀 오늘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이 12월 안에 좀 수익을 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뭐 급등주를 좋아하진 않아요. 뭐 불나방 같은 매매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당장 뭐 12월 달에 성적이 나올 거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도 네. 12월 달에 주저앉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절대 없을 것이다. 주저앉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또 시청자분들과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고 싶어요. 또 잠시 뒤에 히든 종목을 얘기하는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네네. 잠깐만, 약간만 시청자분들께 좀 힌트를 좀 공개하고 나가볼게요. 오늘 어떤 섹터 좀 준비하셨나요? 일단 뭐 의류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고요. 의류. 네네. 의류라고 하면 또 겨울철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류 관련주인가요? 겨울철 수혜는 아닙니다. 네. 겨울철 수혜는 아니면은 아니고 봄이 오고 꽃이 피면서 뭐 골프를 치면은 또 수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가요? 골프 쪽도 아니고요. 아니에요? 뭐 그렇다면은 우리 피디님께서 상체인 하체인지를 또 물어보셨어요. 상체 네. 오히려 운동화 쪽입니다. 운동화 네네네. 쪽. 우리 피디님이 역시 좀 센스가 있으셔서 힌트를 좀 잘 받아내주신 것 같은데 네네네. 운동화 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점점 범위가 좁혀질 것 같은데요. 네네. 여기까지만 맛보기로 히든 종목 힌트 한번 들어보고요. 우리 멘토님 노란 톡방에 지금 들어오셔서 좀 종목명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멘토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오늘 언급되는 이 종목들 전략까지 자세하게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멘토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중요했던 이슈들과 관련 종목들까지 한번 잡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슈 한번 제나 앵커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그리고 이슈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해당 QR코드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만 대셔도 노란색 링크가 하나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오픈톡방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이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섹터 중에서 내가 챙겨야 하는 종목과 버려야 하는 종목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라고 불리는 CES 2023 1월 5일에 개막을 한다라고 합니다. 관련주로서 우리가 로봇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여기 자율주행까지 챙겨봐야 하는 미래 먹거리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지 좀 자세히 멘토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CES 2023이죠. 그러니까 매년 연초가 되면은 CES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랄까요, 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뭐 단순히 우리가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때 굉장히 시세가 좀 분출하는 종목들이 많고요. 전자박람회죠.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고 뭐 3대 전자박람회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1월달 CES가 가장 좀 규모가 큽니다. 1월달 CES 때 이제 좀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그쵸. 1년 내내 뭐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로봇, NFT 이런 그 전체적인 좀 큰 틀이 좀 잡히는 게 CES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CES 2023을 이제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 CES 결과로 어떻게 됐죠? 사실은 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뭐 로봇이라든가 뭐 메타버스라든가 굉장히 좀 시장에 좀 큰 충격을 주면서 시세가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CES에 대한 관심도가 어떤 것 같으실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이 타이밍에서요. 네네. 사실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CES에서 로봇, 뭐 VR, 메타버스 이런 것들 좀 주목이 되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좀 로봇과 VR 이 정도 자율주행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막 작년에 이슈몰이를 했었던 그런 뭐 로봇이라든가 뭐 메타버스나 뭐 자율주행 뭐 그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뜰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네. 사실은 질문 드리고 여쭤봤던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네. 지금 CES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상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사실 이쯤 되면 선반영이 돼야 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선반영 돼야 하는 것도 그렇고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계속 CES 관련된 정보들이 좀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CES 관련된 종목들 어떤 걸 담아야 될지 뭐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아져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시장의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근데 CES 2023이라는 이슈 자체가 네. 이렇게 시장의 그 관심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그런 재료가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큰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CES 2023에 대해서 좀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 섹터가 조금 더 집중될 수 있을지 지금 먼저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트렌드를 알고 있는 멘토님은 역시나 정말 역시는 역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요. 뭐 CES 시작 전부터 과정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목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전략 계속해서 알려드리고요. 먼저 우린 방송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만한 그 종목들 섹터 뭐가 있을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봐야 될 게 제가 이제 좀 세 가지로 추려왔어요. 일반적으로 뭐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모든 전자제품 관련되어서는 그 CES에다 출품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우리 대기업에서도 준비하기 위한 부스를 차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 이슈들은 있었는데 어찌되었건 그런 것보다도 제가 방송 중에 조금 더 톡톡 튀는 종목들을 가져와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져온 것은 로봇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그리고 뭐 메타버스 같은 거를 좀 가져와 봤어요. 저랑 좀 의견이 통하셨네요. 맞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메타버스나 로봇 같은 데서는 좀 스몰캡의 작은 종목들이 많기는 한데 그런 종목들이 100% 200% 가는 경우를 많이 봤었거든요. 아, 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올해도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 다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세간에 관심이 없었던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같은 게 뜨기 시작하면서 네. 별로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막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았어요. 그쵸. 근데 이제 시간이 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실체 없이 가격만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됐나요? 뭔가 지금 많이 상승이 나왔고 사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로봇이 그 공장 뭐 자동화 기기 설비 아니면은 뭐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협동 로봇 등 굉장히 만족 성과가 나왔고 또 뭐 VR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분야는 많이 넓어지긴 했었는데 어쨌든 작년에 이제 뭐 CES라든가 새롭게 이제 로봇이라든가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100% 200%는 갔습니다. 시세가 100% 200%는 갔는데 네. 그 가격 못 지켰어요. 아, 못 지키고 대부분이 무너졌습니다. 네. 대부분이 무너졌고 이제서 우리가 올해 CES, 그러니까 돌아오는 해 2023 CES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실체가 있는 곳에 집중을 해보면 결과치가 좋을 것이다 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 먼저 볼게요. 네, 왜 휴림 로봇을 그렇다면 실체가 있다고 하면서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그런 거랑 조금은 다르게 산업용 로봇에 좀 집중하는 기업입니다. 조금 더 실용적이고 그렇죠. 바로 적용 가능한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군요. 바로 네. 좀 뭐랄까요, 우리가 실체가 있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떴었잖아요. 굉장히 떴었던 키워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체가 없고 뚜렷한 매출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다 한 성과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네. 거품이다 뭐 그런 말들이 나오듯이. 기대감이 좀 끝난 느낌이었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그 지금 제가 가져온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런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실체도 있고 매출도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CES 2023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세부 섹터에서 로봇 안에서는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간단하게 봐보신다라고 하면은 로봇은 사실은 좀 CES 이슈 이전에도 한 번씩 이슈몰을 하면서 시세가 올라왔다 다시 가라앉았다를 반복했던 게 로봇 섹터입니다. 네. 그렇긴 한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서도 지금 저점에서 눌림목 구간을 좀 거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점 눌림목 구간을 거치면서
수급도 지금 외인 수급이 다시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보시면은 이제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지금 뭐 7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가능한 종목이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으면서 CES라는 아주 좋은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은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두고서 매수 타점 정확하게 노려보면은 아주 좋은 종목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시초가 대응을 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노란톡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네,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켜셔서 노란톡에 들어오셔야지 이번 CES부터 함께 하면서 우리가 정말 실체가 있는 그러한 수익 여러분 만들어볼 수 있도록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슈림 로봇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전략까지 한번 받아봐야 되겠죠. 정확한 타점. 지금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제나 앵커와 함께 알아볼게요. 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방송 중에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문이 닫히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쉽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그냥 QR코드에 가져다만 대셔도 노란색 링크가 하나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톡방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종목 수익률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 또 로봇 말고 또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섹터 오늘 무엇 갖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로봇하고 메타버스하고 네.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자율주행이거든요. 그쵸. 근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지금 시간에서는 넘겨두고 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좀 실체가 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일단 넘겨놓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중에서 또 괜찮은 종목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이에요.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CES라는 좀 아주 좋은 모멘텀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자율주행 테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제가 굳이 이렇게 좀 목 아프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공감하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을 왜 가져왔냐?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왜 이 종목을 가져왔냐라고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또 제가 좋아하는 매매 원칙에 좀 부합합니다. 다른 종목들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버리고 지금 뭐 20% 30% 저점 대비해서 20% 30% 올라간 종목들 제가 매수합시다라고 말씀드리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네. 시장 상황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썩 좋지만은 않아요. 선방한 거지 썩 좋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좀 무조건적으로 시세가 올라간 종목 매수하자라고 하면 힘드실 텐데 이 종목 차트 보세요. 지금 저점 눌림목 구간에 또 완벽하게 좀 갇혀 있습니다. 완벽하게 갇혀 있고 기간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점들을 좀 확인해 보셨을 때 이 종목 내가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도 부담감이 적고요. 그리고 좋은 모멘텀거리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매수 타점 노려봅시다라고 했을 때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부담 없이 들어올 수가 있는 종목인 거죠. 네, 우리 또 멘토님께서는 저점을 또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고 종목을 매수하기 때문에 또 이런 장점은 또 밀릴 걱정이 없다 이런 건 아닐까요? 그렇죠. 밀릴 수 있는데 밀리더라도 우리가 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밀린다라는 거죠. 네, 또 요즘 같이 또 시장에 하락이 좀 나오고 있을 때는 이렇게 좀 안전하게 이런 종목들도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우리 휴림 로봇, 칩스앤미디어까지 멘토님과 함께 전략 잡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한번 CES 이슈 살펴봤고요. 우리 노란톡 참여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이슈까지 제나 앵커와 함께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찍고 입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시간이 정말 금방금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30분을 향해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빠르게 핸드폰 기본 카메라 빨리 가져다 대시고요.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이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달 20일이죠. 민간 첫 시험 발사체인 이제 한빛 TLV가 발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관련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멘토님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내일 있는 이슈예요. 내일 이제 그 민간주도 개발 시험 발사체를 좀 발사하겠다 뭐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제가 항공 관련된 종목들을 좀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좀 지수를 견인해 줘야 되는 종목군들, 산업군들 뭐 전기전자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은 현명하게 시야를 좀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면 좋겠다. 그리고 또 내일 있을 이슈도 있다 보니까 시세가 다시 좀 튀어 올라와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해당 이슈를 가져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지까지도 좀 살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뭐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서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 좀 볼게요.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은 뭐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은 뭐 항공, 우주 관련해 가지고는 대장주죠. 그쵸. 대장주로 들어가는 종목이고 시총도 뭐 작은 종목이 아니고 뭐 어쨌든 뭐 무기 관련된 이슈든 항공 관련된 이슈든 뭐 누리호 발사 뭐 그런 이슈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가장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체크하는 종목이 항공우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내일 있을 관련 모멘텀 거리가 있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뭐 수급적인 여건을 좀 보세요. 외인하고 기관하고 어느 하나의 세력만 좀 매집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는 좀 호재거리다. 좀 좋게 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인하고 기관 모두 다 지금 쌍끌이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보시면은 또 마찬가지로 저점 눌림목 구간에 좀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48,900원 정도인데 직전 고점 대비해가지고 대략 한 30% 정도 가격적인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예요.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면서 눌림목 구간에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이 종목 우리가 공략해봐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이 종목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좀 굳이 뽑자면 시총이 좀 너무 커요. 엉덩이가 좀 무거울 수 있다 보니까 조금 가볍게 갈 수 있는 종목은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또 한 종목 가져와 봤어요. 그 종목 같은 경우는 AP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AP위성 한번 볼게요. AP위성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위성통신 단말기를 이제 개발하고 판매하고 뭐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AP위성의 좀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중동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동발 사업하면은 굉장히 좀 익숙하고 친숙하고 괜히 좀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중동발 이슈잖아요. 그쵸, 네. 이번에 뭐 빈살만 이슈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뭐 아랍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그쵸. 이재용 회장이 이제 나갔잖아요. 네. 뭐 그런 이슈들을 같이 좀 겸해봤을 때 더더욱이나 좀 관심이 가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자금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에게 또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한국항공우주와 AP위성 중에서 멘토님이 그냥 하나만 또 탑픽으로 꼽아야 한다면 뭘까요? 일단 AP위성 차트 한번 보고 보고 좀 설명 결정하실 좀 건가요?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그림은 좀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뭐 기간 수급이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시총이 좀 가벼워요.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좀 자금력을 갖춘 중동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모멘텀 거리에서 나는 좀 시총 가볍게 조금 나는 좀 빠른 매매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AP위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묵직하게 항공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우주항공이라고 한다면은 묵직하게 좀 가져가도 내 포트에 담아둬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항공우주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좀 이제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네네. 네, 한국항공우주와 AP위성 중에서 멘토님의 탑픽. 일단 제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네. 한국항공우주를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왜요? 네. 저는 좀 너무 가벼운 종목들은 어떠한 그 작은 변수에도 좀 시세 변동이 좀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 네. 좀 좋아하진 않긴 해요. 그럼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AP위성은? 하지만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네. 오늘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AP위성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단기적으로도 높은 수익률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이미 좀 가격적으로 많이 눌려 있거든요. 네. 가격적으로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 좀 답답하잖아요. 지금 시장 답답할 때 AP위성 같은 종목으로 좀 재미를 보면은 좋지 않을까.
가격대도 좀 물려 있고 시장이 답답한 상황에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AP위성 좀 가볍게 날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이 종목 네. 제가 조금 더 제 더 의견을 말씀드린다라고 네. 하면은 10,000원 이하 단에서 가격적으로 10,000원 이하 단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한번 매수 포지션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000원 이하에서 조금 매력적인 매수가를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열심히 적어놓고서 또 방송 끝나고서 내일 장이 열렸을 때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멘토님과 함께하는 게 또 가장 큰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멘토님과 함께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전략까지 타이밍과 함께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저는 히든 종목 힌트 잠깐 중간으로 하나만 더 드리고 가고 싶어요. 네네. 아까 전에 조금 힌트가 나왔는데 이제 네. 운동화까지 나왔거든요. 네네. 제 머릿속에 있는 유명한 운동화는 다 외국 브랜드들밖에 없는데 네네. 외국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은 아닌데요. 네. 일단은 뭐 힌트를 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상표를 말씀드려. 그럼 안 되죠. 브랜드. 그럼 안 되죠. 그 다 알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운동할 때 신는 음. 가장 좀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있잖아요. 나이 그 니케. 니케. 승리한 그렇죠. 니케. Just do it. 네. 그렇죠. 네, 저스트 그쵸. 두잇. 네. 그 종목이 음. 그 종목이 미국 내에서 네. 내일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내일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가져온 히든 종목이 내일 시장에서 운동화 관련된 종목이니까 같이 그 모멘텀을 따라서 시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힌트로 드릴게요. 어려운데요? 어렵습니까? 어려운데요?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네. 뭐 저스트 두잇 네. 뭐 그러한 운동화 뭐 또 다른 그 아디다 땡이라는 네. 회사도 있죠. 네. 그런 회사들에서 이제 운동화를 네. 생산 오더를 받아가지고 생산을 해주는 거예요. 생산을 생산 오더받아 공장을. 생산해준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조금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히든 종목 얘기 조금 더 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들어와 주시고요. 우리 제나이커와 함께 노란톡 참여 방법 그리고 마지막 이슈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 시간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정말 20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1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요. 노란색 리크 타고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노란 톡방 안에서만 주어지는 비밀 스윙주,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공략주도 방송 공략주지만 우리끼리 가져갈 수 있는 단기 종목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세 번째 이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9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원격 교육이 시작된다라는 말과 함께 오늘도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올라왔는데요. 온라인 수업이 전환되면서 유치원, 초중고, 기업들까지도 재택근무를 유지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관련 종목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우리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어느 종목이 있는지 멘토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해당 이슈 같은 경우가 뭐 지난주하고는 좀 시장의 색깔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가져온 종목이다라고 가져온 좀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중국 내 코로나 뭐 이제는 좀 거의 다 잡혔다 그래가지고 위드 코로나 시작하겠다 뭐 그렇게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중국 내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라는 이슈로 아주 급변화했습니다. 일단은 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슈 자체가 단기간에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이슈는 아니죠.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중국 내 코로나 확산 관련되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가져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간에 중국 관련된 이슈들은 그런 게 있어요. 알다가도 알 것 같다가도 모르겠는 네. 중국 관련된 이슈들은 좀 말이 너무 좀 아주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어요. 정치적인 성향을 좀 비추시는 건가요? 중국 내의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정치적인 알겠습니다. 색깔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중국 내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봤을 때 제가 좀
좀 눈여겨봐야겠다라고 하는 게 제약바이오 쪽하고요. 네. 제약바이오 쪽하고 오늘 제가 가져온 재택근무 관련된 쪽입니다. 아, 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코로나19에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시달렸을 때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떴었던 걸 알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 내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중국 내 코로나가 좀 재확산되고 있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도 재택근무 관련돼 가지고 좀 계속적인 좀 이슈몰이가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네. 회사까지도 재택근무를 계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내에 재택근무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시장에 좀 시시각각으로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 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이슈를 가져온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 말고 또 연상 가고 그런 종목들을 가져오면은 어떻겠어요? 좀 그렇죠. 네. 뭘 어때요? 네. 좀 그렇죠.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을 제가 뭐 네. 오늘따라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면 어렵잖아요. 질문이 좀 많으시네요. 네. 들어가자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네. 들어가자라고 하면 어려운데 그런 종목들 말고 분명히 지금 눈여겨봐야 될 건 맞거든요. 그 안에서도 아직 좀 시세가 분출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매매 스타일대로 네. 갈 수 있는 종목들 가져와 봤고요. 네. 그 종목 중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게 링네트라는 종목이에요. 아, 링네트. 네, 한번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클라우드 가상화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일단은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윗골이 길게 만들면서 좀 다시 가라앉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건 간에 중국 내 코로나 확산 이슈가 계속될 거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좀 윗단에서 좀 악성 매물대를 좀 해소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내일장에서 수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거래량이 어떻게 터져 나오고 내일장에서 좀 수급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대응을 해봐야겠지만 네. 제가 좀 보고 있는 관점, 거래량이 조금 죽어주면서 뭐 외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다시 갑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링네트도 오늘 종가에라도 좀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시초가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시초가 대응보다는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네. 분명히 시세가 더 뿜어져 나올 수도 있고 시세가 뿜어져 나온다면은 뭐 2% 3%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시원하게 10% 20% 그런 종목이 될 수는 그래요? 있는데 네. 다만 내일 바로 시초가에 대응하자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아, 그건 또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네. 관심 종목으로 우리가 편입해 두고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타이밍과 타점은 또 노란 톡방에서 주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노란 톡방을 통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말씀드렸어요. 내일장에 좀 흐름을 봐야 돼요. 음.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서 뭐 제가 지금 오늘서 내일장을 보지도 않고서 네. 어떻게 대응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죠. 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바로 함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링네트에 대한 좀 정확한 슈팅이 나오는 그 정확한 타점 노란톡에 들어오셔야지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방송이 종료되면 방은 잠금이 되고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급된 모든 종목들 곧 알려드릴 히든 종목까지 모든 전략, 타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그렇다면 한번 다음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제 계속해서 우리 뭐 이 원격 근무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온라인 수업이 또 지금 점점 더 중국에서 급증할 것 같은데 이 원격 수업이 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까지 또 하겠죠. 그렇죠. 이럴 때 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또 가져온 종목이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이에요. 이름이 또 귀엽네요. 네, 아이스크림 에듀. 네, 들어볼게요.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금은 이제 영유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일단은 뭐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링네트라는 종목하고 좀 비슷한 결로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시세가 좀 굉장히 나왔다가 윗꼬리를 좀 길게 빼면서 조금 더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인 수급이 좀 계속적으로 좀 붙어줬다라는 좀 특징이 좀 있어요. 특징이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내일 바로 뭐 시초가 대응해가지고 뭐 올라갈 걸 기대해보자 이렇게는 솔루션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내일장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터져 나오는지 수급이 어떻게 터져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재택근무 관련된 섹터 내의 이슈는 아주 뜨겁고 좋습니다. 아주 뜨겁고 좋은데 그 안에서도 지금 링네트하고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종목은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두고 봤을 때 추가적인 시세 상승을 좀 누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이전에 뭐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와버린 종목들보다도 이 두 종목에 좀 집중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좀 대응을 같이 해드릴 수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대응을 같이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한마디로 지금 굉장히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는 그런 종목들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튀어오를지 모른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네. 다만 좀 스몰캡에 좀 위험성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슈 좋은데 라고 해서 좀 너무 막 뛰어들기보다는 혼자 하기엔 위험하다. 그렇죠. 혼자 네.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저랑 같이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맞습니다. 좀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는데 그만큼 또 위험 부담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 카이로스 멘토님과 지금 바로 이 두 가지 종목 바로 함께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좀 서둘러서 좀 히든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이 뭐 나이땡, 아디다땡 이 두 가지 좀 이러한 운동화 브랜드의 뭐 ODM, OEM 브랜드라고 기업이라고 말씀을 네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을 왜 오늘 가지고 오셨는지 이유를 들어봐야 되겠죠? 일단 뭐 해당 기업 같은 경우가 베트남에 생산 공장이 있어요. 베트남에 생산 공장이 있는데 네. 코로나19가 뭐 국내, 뭐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공장도 쉬었어요. 아, 쉬었는데 네. 지금 중국은 난리 났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나라처럼 위드 코로나가 좀 진행돼가지고 네. 지금은 생산량의 100% 정도를 아, 네.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코로나19 때문에 생산을 못했어요. 실적이 바닥이 됐겠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생산을 하기 시작하니까 실적이 튀어오릅니다.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 기업이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네.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했다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매출액은 자연스럽게 상장을 할 거고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생산을 못했어요. 코로나19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어떨까요? 지금은 많이 저점을 좀 다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점을 다지고 있고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달러가 어때요? 달러가 지금 오늘 종가가 얼마일까요? 지금 제가 확인을 또 해보겠습니다. 달러- 오늘은 좀 눌리고 있어요. 달러가 눌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전히 강달러 시대거든요. 아, 그쵸. 강달러 시대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베트남에 생산 공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달러 강세 수혜주로 들어갑니다. 아, 달러 강세 수혜주로 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일단 매출 올라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그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기업인데다가 네. 강달러 수혜주까지 들어가는 종목이다 보니 괜찮다. 그리고 이제 내일 네. 저스트 두잇 나이땡 네. 나이땡 그냥 다 알려주세요. 네.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좋은 모멘텀들이 있다 보니까 네. 시세가 언제든지 튀어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가지고 왔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 좀 우리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몇 %일까요? 저는 이 종목 20% 이상도 볼 수, 아니 30% 이상도 볼 수 있다고 진짜 좀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좀 넘치시는 것 같은데. 네. 좋네요. 저스트 네. 좋네요. 네, 우리 멘토님께서 오늘 좀 강력하게 좀 갖고 온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나앵커와 함께 마지막으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들어보죠. 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래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요. 빠르게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오면 바로 우리 오픈톡방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방금 전에 공개됐던 히든 종목까지 모조리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은 30초 후에 문이 닫힙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시청자분들도 수고 우리 많으셨습니다. 멘토님과 꼭
오늘 밤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잠시 뒤 한 몇 초 뒤면은 우리 잠기고 QR코드도 사라집니다. 바로 함께 들어와 주시고요. 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언급된 정보들은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픈톡에 코주부 카이로스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함께 가능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종목, 알찬 이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